안녕하세요. 그림과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을산의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은행나무를 그리겠습니다. 노란색 색연필로 스케치하겠습니다. 반으로 나누어 가로로 선을 그립니다. 은행잎을 그리는 방법은 둥근 곡선을 먼저 그린 후 다른 방향으로 곡선 2개를 이어서 그립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그립니다. 처음 그린 둥근 곡선 부분에 은행잎의 갈라진 모양을 표현합니다. 한 번 더 그려봅니다. 은행나무의 줄기를 적당한 굵기로 그려줍니다. 가지는 두 팔을 벌린 모양으로 그리고 다른 가지를 더 그려줍니다. 은행나무 가지에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은행잎을 더 그립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색연필로 테두리 선을 그리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그릴 때 스케치한 선을 수정하여 그려도 됩니다. 다음은 어울리는 색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칠하겠습니다. 은행나무의 줄기나 가지는 갈색이나 고동색을 사용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행잎은 노란색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색칠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은행잎을 더 많이 그리고 어울리게 색칠해보세요. 다음은 단풍나무를 그리겠습니다. 단풍잎을 그릴 때 먼저 긴 선을 그리고 X자 모양의 선을 처음 그린 선 위에 그립니다. 6개의 선 중에서 가장 긴 선은 E자루이므로 5개의 선에 뾰족뾰족하게 잎을 그려줍니다.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긴 선을 그리고 X자 모양의 선을 처음 그린 선 위에 그립니다. E자루로 그릴 가장 긴 선을 남기고 5개의 선에 뾰족뾰족하게 잎을 그려줍니다. 단풍나무의 줄기를 적당한 굵기로 그려줍니다. 가지는 두 팔을 벌린 모양으로 그리고 다른 가지를 더 그려줍니다. 단풍나무 가지에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단풍잎을 더 그립니다. 단풍잎을 다른 방법으로 그려도 됩니다. 단풍잎을 많이 그리면 더 멋진 단풍나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색연필로 테두리 선을 그리겠습니다. E자루를 그리고 단풍잎의 모양을 그립니다.
단풍잎을 어울리는 색으로 색칠합니다. 단풍잎은 대부분 빨갛게 물듭니다. 빨간색 또는 주황색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색칠합니다. 단풍나무의 줄기를 적당한 굵기로 그리고 가지는 두 팔을 벌린 모양으로 그립니다. 다른 가지를 더 그려줍니다. 나무의 가지나 줄기를 색칠할 때는 고동색이나 갈색을 같이 사용하면 더 멋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단풍나무와 단풍잎을 더 그리고 멋지게 색칠해보세요. 이번에는 밤을 그리겠습니다. 먼저 밤송이를 그리겠습니다. 밤송이가 벌어진 모양을 그립니다. 곡선으로 둥글게 그립니다. 밤송이 모양을 짧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밤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곡선으로 물방울 모양을 그립니다. 물방울 모양의 아래쪽에 위로 둥근 곡선을 그려 밤 모양을 완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밤을 더 그립니다. 밤송이 안에 들어있는 밤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색연필로 테두리선을 그리겠습니다. 밤송이가 벌어진 모양을 그리고 벌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밤도 그립니다. 밤송이의 뾰족뾰족한 가시 모양도 선으로 표현합니다. 곡선으로 물방울 모양을 그립니다. 물방울 모양의 아래쪽에 위로 둥근 곡선을 그려 밤 모양을 완성합니다. 밤송이와 알밤을 어울리는 색으로 색칠합니다. 선생님은 살구색과 갈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밤 아랫부분에 점을 찍어 표현하면 더 멋지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밤송이 가시를 색칠할 때는 초록색, 갈색, 노란색, 검정색을 사용하여 가시를 표현해 봅니다.
짧은 선을 여러 개 겹쳐 그려서 가시를 표현합니다. 밤송이와 밤을 어울리는 색으로 색칠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익어서 벌어진 밤송이와 알밤을 멋지게 색칠했나요? 이번에는 다람쥐와 도토리를 그리겠습니다. 도토리를 먹고 있는 다람쥐를 노란색 색연필로 스케치하겠습니다. 다람쥐 그리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그려보세요. 얼굴을 둥근 세모 모양으로 그립니다. 양쪽에 귀를 그립니다. 눈을 그립니다. 끝부분에 입을 그리고 얼굴의 가운데에 있는 줄무늬도 그립니다. 얼굴을 다 그렸으면 몸을 그리겠습니다. 등을 곡선으로 둥글게 그립니다. 앉아있는 모습에 뒷다리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기 어려우면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그려봅니다. 앞발로 도토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의 꼬리를 그리겠습니다. 다람쥐의 꼬리는 몸에 비해 크므로 크게 그립니다. 둥근 곡선으로 표현하고 끝은 모아서 그립니다. 꼬리에도 줄무늬를 그립니다. 검정색 색연필로 스케치한 선을 따라 테두리 선을 그리겠습니다. 테두리 선을 그릴 때 수정하여 그려도 됩니다. 머리 모양을 그리고 귀를 그립니다. 입과 눈을 그린 다음 줄무늬를 그립니다. 등을 둥그렇게 곡선으로 그립니다. 앉아있는 모습으로 뒷다리를 표현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람쥐 그리기는 선생님도 어려워요. 예쁘게 못 그렸어도 괜찮아요. 속상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려보세요. 다람쥐가 잡고 있는 도토리 그리기는 잠시 후에 배우겠습니다. 꼬리를 크게 그립니다. 줄무늬도 그립니다. 도토리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모자처럼 생긴 깍정이를 그립니다. 열매는 둥글고 길쭉한 모양으로 그립니다. 끝을 약간 뾰족하게 그립니다. 도토리에 열매가 들어있는 모자나 그릇처럼 생긴 부분을 도토리 깍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도토리를 그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모양으로 깍정이를 그립니다. 열매는 둥글고 길쭉한 모양으로 그립니다. 끝을 약간 뾰족하게 그립니다. 배운 방법으로 도토리를 더 그리겠습니다. 도토리 깍정이를 모자 모양으로 그립니다. 열매를 둥글고 길쭉하게 그리며 끝을 약간 뾰족하게 그립니다.
테두리 선을 다 그렸으면 어울리는 색으로 색칠합니다. 도토리 열매는 갈색을 사용하여 연하게 색칠합니다. 깍정이 부분은 고동색과 갈색을 섞어서 색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람쥐를 색칠하겠습니다. 갈색으로 진하기를 달리하여 색칠합니다. 몸에 있는 줄무늬를 그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울리는 색으로 다람쥐와 도토리를 멋지게 색칠해보세요. 완성! 오늘은 가을철 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그려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그려보았고, 아기 손을 닮은 빨간 단풍잎도 그려보았습니다. 잘 익어 벌어진 밤송이와 알밤도 그렸고, 도토리를 맛있게 먹고 있는 다람쥐도 그려보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배운 그리기를 멋지게 완성하였나요?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